고등학교 2학년 수원 삼가함수 선생님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삼가함수기 때문에 각이 꼭 필요해요. 각. 자, 각은 뭐냐면 이렇게 선이 만약에 두 개가 지나갔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각이 생겨. 근데 요렇게도 각이라고 부르고요. 요렇게도 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삼가함수를 배울 때는 이 작은 각을 사용한다. 그죠? 그 다음 이 움직이는 선, 요 선의 이름이 뭐냐면 동경이에요. 이게 움직일 동자거든요. 그래서 동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선 하나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 고정되어 있는 선이 시초선이에요. 시초선은 무슨 말이야?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선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시초선이 되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축의 양의 방향이 되겠죠. 그죠? X축의 양의 방향의 얘가 시초선이야. 여기서부터 동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동경이 여기에 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각이 되는 거야. 얘가. 그럼 얘가 만약에 알파다. 이렇게 알파도다. 그죠? 그럼 동경이 여기까지 움직였다. 이렇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각이 되는 거야. 이 각. 이렇게. 이렇게. 요게 동경이. 요게 동경이 얘니까 얘가 알파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일반적으로 동경은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 이 방향은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정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여기에 딱 멈출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럼 이름 정리해 볼까? 자, 얘는 시초선이고 그 다음 얘가 움직일 건데 이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양의 방향, 플러스 방향. 그치? 이 반대, 그러니까 이쪽 방향 말고 이렇게 아래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음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30도라고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30도를 이렇게 가는 거고, 마이너스 30도라고 돼 있으면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30도가 가서 이렇게 동경이 그려지면 돼요. 됐죠? 네. 자, 그 다음 일반각은 뭐냐면, 일반각은 자, 동경이 이렇게 왔어.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동경이 여기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만약에 알파도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30도라고 인식 한번 해볼게요. 30도야. 그러면 시초선에서 동경이 금방 30도만 가서 멈췄는지, 아니면 얘가 한 바퀴를 돌고 와서 30도를 가서 멈췄는지, 아니면 두 바퀴를 돌고 와서 30도를 가서 멈췄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동경만 보이는 거야, 우리 눈에는. 그러니까 그냥 동경이 이렇게 30도에 있을 때 얘를 그냥 30도라고 말하는 건 이제부터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줘요. 한 바퀴를 돌면 360도죠. 그죠? 그러면 한 바퀴 안 돌았다. 그냥 갔다. 그러면 360 곱하기 n자리에다 0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0이 돼서 날아가고 그냥 30도가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한 바퀴를 돌고 와서 30도를 갔다. 그러면 몇 도가 되겠어요? 390이 되겠죠. 그러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에다 1을 넣으면 360에다 30도니까 390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할 때는 이제부터는 무조건 요렇게 표기를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360도 n에 더하기 알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알파, 이렇게 표기할 거예요. 요게 일반 각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4분면입니다. 4분면. 우리는 4분면 원래 알고 있잖아. 그죠? 자, 좌표평면에서 여기가 시초선이에요. 얘가 시초선이고 요게 양의 방향, 요렇게 가는 게 음의 방향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은 여기가 뭐야? 제 1사분면. 이렇게. 그럼 동경이 여기에 가 있다. 그러면 제 2사분면에 가 있다. 동경이 여기에 돼 있다. 제 3사분면. 동경이 여기다. 제 4사분면. 그럴 때도 우리는 일반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사분면가 해볼까요, 선생님이? 이사분면. 여기가 있다. 그럼 무슨 말이야?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단 작죠? 요렇게 각은 90도고 요건 180도. 여기는 270도. 이렇게. 요까지는 90. 요렇게 180. 요렇게 270. 요렇게 360.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분면은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데 그러면 세타, 일반적으로 이제 각은 우리가 세타라고 표현해요. 요렇게 쓰면 됩니다. 요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각을 이렇게 세타라거나 알파, 베타 뭐 써도 되는데 여기 세타로 썼으니까 선생님도 세타로 쓸게요. 이 세타는 각을 쓸 때 이렇게 써준 거야. 만약에 세타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더라. 이렇게 썼으면 이거 틀린 거예요, 이제. 왜? 우리는 일반각으로 표현해 주기라 했잖아. 그지? 그럼 일반각이니까 뭐야? 360 곱하기 n 90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180보다 작다. 이렇게 표기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그럼 얘를 한번 볼까요? 자, 520이에요. 520도야. 520도는 360도를 몇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몇 도가 남는다? 160도가 남는다. 그러면 한 바퀴를 돌고 160도를 가니까 여기에 나타나겠네. 그지? 그래서 제2사분면 각이다. 그 다음 만약에 마이너스 750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자, 몇 바퀴를 도느냐? 자, 선생님 이거는 360 곱하기 2바퀴 아닌가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360을 2바퀴 돌면 하나, 둘 하고 얘가 마지막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뒤에 나오는 알파도 세타겠죠? 알파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는 플러스로 표기할 거예요. 이제부터. 이렇게. 됐죠?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될 거냐? 자, 자, 해볼게요. 마이너스 750이에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720에다가 마이너스 30이죠. 그럼 마이너스 30을 만약에 플러스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를 3바퀴 돌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3바퀴. 그래서 하나, 둘, 3바퀴를 돌고 다시 반대로 간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려면 요 두 개가 합해서 360이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330을 주고 얘한테 하나 더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360 곱하기 3이니까 6, 3에 18에 1모. 안 써도 되겠죠?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바퀴를 돌고 플러스 방향으로 330.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사분면 각인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얘입니다. 얘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고 시험에도 되게 잘 나오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백지 테스트로 볼 정도로 인식해야 돼요. 얘를.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얘는. 그래서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뭐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동경이 2개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좌표 평면에 동경이 몇 개가 돌아다니는 거야? 2개가 돌아다니는 거야. 동경이 2개가. 그지? 그러면 2개가 돌아다니는데 두 동경이 일치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그림이죠. 선생님이 동경이 2개가 돌아다닌다고 그랬는데 동경이 몇 개로 보여요? 1개로 보여요. 그지? 그럼 무슨 말이야? 동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소리냐면 2개가 겹쳐 있다는 소리예요. 겹쳐 있다는 소리.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만약에 알파는 지금 그림상으로 한 바퀴를 돌고 이만큼을 갔죠? 그지? 그 다음 베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요만큼을 갔어요. 그지? 자, 그러면 알파는 360도 곱하기 1을 가고 세타를 갔고 베타는 그냥 세타를 간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요 각이 2개가 어때요? 똑같죠?
똑같으니까 두 동경이 일치하려면 만약에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 요게 사라지고 뭐만 남아? 360 곱하기 n만 남는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됐죠? 이해는 되죠?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그럼 요 그림이에요. 그지?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어. 이게 한 개, 두 개인데 직선이잖아. 그지? 한 직선 위에 있고 방향은 정 어때? 정반대.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알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알파는 180도에서 조금 더 갔죠. 그죠? 그치? 그 다음 베타는 요만큼을 갔네. 자, 그러면 우리가 베타를 스님이 세타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얘는 요게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180에다가 알파는 180에다가 더하기 얼마를 갔어요? 세타를 갔죠? 요게 세타였잖아. 그럼 여기 막곡지각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겠어? 세타가 되겠지. 그치? 그럼 베타는 세타고 알파는 180을 가고 세타를 더 갔어. 그래서 알파는 180 더하기 세타로 잡았고 베타는 세타로 잡았어. 그쵸? 그러면 자, 알파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180도를 가고 더하기 얼마를 갔어? 세타를 갔고. 그죠? 자, 베타는 그럼 일단 360도 갔다고 할까? n은 이거 상관없으니까 여기에다 얼마를 갔어요? 세타를 간 거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계속 써줘야 되는 거고 얘는 요만큼이고 베타는 요만큼이야. 자, 빼보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사라지고 더하기 얼마가 된다? 180도가 된다. 이렇게. 선생님 360도 곱하기 n에서 빼기 360도 곱하기 n을 하면 0이 되지 않나요? 근데 이 숫자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서 몇 바퀴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0바퀴여도 360도 곱하기 0이라고 써줘야 되고 한 바퀴여도 360도 곱하기 1이라고 써줘야 되니까 각을 표시할 때는 항상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야. 계속. 요건 중요하지 않아. 요것만 중요한 거지. 그죠?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 요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으면 자 요렇게 갔어요. 요게 세타야. 그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요렇게 가고 여기가 세타. 요게 두 개예요. 두 개.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요거를 우리가 베타로 잡을까요? 얘를 알파로 잡을까요? 이렇게. 됐죠? 자 베타를 잡아볼게요. 베타는 360도 곱하기 얘는 써줘야 되고 무조건. 그 다음에 얼만큼 갔어요? 세타를 갔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얘는 뭐냐면 얘는 알파는 한번 보세요. 이게 베타예요. 알파 한번 볼까요? 알파는 뭐냐면 알파는 360도 여기에서 빼기 세타죠. 여기에서 얘는 여기에서 더하기고 얘는 여기에서 빼기니까 알파는 360도 곱하기 n에서 빼기 세타죠. 여기는 더하기 세타. 이쪽으로 가면 빼기 세타. 이게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해. 이번에는 이렇게. 그럼 사라져. 이렇게. 그럼 뭐야 답이? 360도 곱하기 n이죠. 이렇게. 요것만 나오면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여기 두 개다.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지? 두 개라서 두 개는 아니야. 뒤에 있는 것만 계산하고 얘는 그냥 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두 동경이 어디에 대하여 대칭? Y축에 대하여 대칭. 자,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그려서 할게요.
이렇게 있어요. 자, 하나는 이렇게 갔어요. 그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이렇게 갈 거지.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세타예요. 이렇게. 그럼 y축 대칭이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이 같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세타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뭐냐? 얘를 우리가 뭐로 잡을까? 알파로 잡을까? 얘를 베타로 잡을까? 자, 알파 한번 쌤 써볼게요. 알파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뭐야? 세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베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베타는 여기는 얘가 가려면 이 각을 몰라 우리가 몇 도인지. 그죠? 그러니까 이 베타는 180에서 세타를 빼면 1, 2 가겠죠. 180을 갖다가 이쪽 방향으로 몇 도? 세타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큼을 구해야 되거든. 요만큼. 요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 180에서 세타를 빼면 요만큼이 남겠죠? 그러면 베타는 360도 n에다가 더하기 180도에다가 빼기 세타를 하면 되네. 그지? 자, 그러면 이게 사라지려면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더해요. 그러면 똑같으면 그냥 쓰라고 그랬죠. 그죠?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사라지고 더하기 얼마가 되더라? 180도가 되더라.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5번 한번 해볼게요. 5번 선 연습장에 쓸게요. 자, 5번. y는 x에 대하여 대칭은 뭐냐면 자,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됐죠? 이렇게 있고 지금 y는 x가 누구냐면 직선 y는 x가 얘입니다. 요게 y는 x예요. 이렇게. 그런데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요렇게 요게 알파. 그러면 이 베타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되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게 만약에 세타야. 그러면 얘가 세타가 되고 얘는 뭔지 모르지만 두 개가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베타였구나. 자, 알파 한번 해볼까요? 알파. 알파는 어떻게 표기해? 360도 곱하기 n도 더하기 세타. 됐죠? 그럼 얘는 이 각도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각도를 이만큼 읽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90에서 세타를 빼면 얘잖아. 그지? 그죠? 90에서 요거 딱 가리고 나면 베타니까 베타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90도를 가서 거기서 빼기 세타를 해. 이게 사라지려면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 이렇게. 그럼 뭐다? 360도 곱하기 n에다 더하기 90도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선생님 설명한 게 뭐냐면 요 공식들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는 뺐구나. 여기는 뺐구나. 여기는 더했구나. 여기는 더했구나. 여기는 더했구나.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알파는 써주고 베타는 써줘서 세타를 없애려면 더했니 뺐니 이렇게 공부를 해야 그 기억이 오래 가고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그냥 무작위로 외워버리면 공부할 때마다 다시 외워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5가지 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쌤한테 다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면 선생님이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해가 된다면 선생님처럼 공부를 하고 그죠? 예. 그러면 기억이 조금 오래 갈 거고 이해가 됐으니까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선생님이 두 바닥을 설명하면서 거의 한 20분을 썼어요. 그지?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문제에도 많이 나오고 각학고 교과서 문제도 들어있고 문제집마다 거의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5가지 개념은 선생님이 백지 테스트를 볼 정도로 그지? 예, 꼭 예, 하나씩 이렇게 선생님처럼 다 선생님이 볼 거예요.
요거 알파 쓰고 베타 쓰고 알파 쓰고 베타 써서 더했는지 뺐는지 요 계산한 그림들, 이름 쓴 것들 선생님이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지를 하고 선생님 지금 설명한 거 다시 한번 공부하고 이 4번 내용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백시 테스트를 보고, 그죠? 예. 그래서 채점 해보고, 예. 다 한 사람만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선생님한테 다 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갈게요. 네. 수고했습니다.